네, 오늘은 HK 이노웨이이고요. 지금 방송 녹화는 와우넷과 유튜브하고 동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이오 기업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 실패하는 게 좀 싫기 때문에. 그리고 적자 기업이고 뭐 이게 천수답이잖아요. 언제 그게 성공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확률도 낮은데. 근데 HK 이노웨이는 요번에 그 FDA 승인이 조금 유력시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종목을 발굴하는 조건 중에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다가 어떻게 FDA 승인되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HK 이노웨이는 기존부터 실적이 나왔던 기업이고 지금 실적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FDA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기업은 뜬금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K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K캡이라는 게 지금 국내선 이미 검증된 거고, 실제 처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처방 건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이미 검증된 그 신약이에요. 일단 요 부분이 올해 4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달 이내에 이제 회사 쪽에서는 그 스케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3사항까지 다 발표가 돼 가지고 그쪽에 넘겼어요, 자료를. 그래서 FDA에서 이제 승인만 하면은 지금 되는 상황인데, 이 날짜가 이게 올해 12월 말이 될지 내년 1월 달이 될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모르고, 회사 쪽에서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K캡이 지금 FDA에서 임상 3상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에 기다리는 일밖에 지금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주가도 노말해요. 그쵸? 주가가 그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다 급등해버리고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으면은 오늘 제가 갖고 왔을 리도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정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이제 위궤양이라든지 위식도 역류염,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잠도 제때 못 자고 식사 시간도 좀 불규칙하고 그러면은 일단 속쓰림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센 사람들은 진짜 고통스러울 정도로,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쓰러졌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데리고 병원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택시를 제가 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속쓰림, 위궤양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환자는 그게 이렇게 질환 정도가 굉장히 심하구나. 그냥 단순히 요즘 신경 쓰여서 속쓰림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관련된 약이 기존에 있는 약이 있고요. 이제 신약 계통에 있는 약이 있는데, 기존 치료제는 이제 PPI 계열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PPI 계열. 그리고 새로운 쪽 약이 P캡 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세대 치료제고 이걸 가지고 FDA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또 성분이 좀 달라요. 이게 테고프라잔, 뭐 아니면 보노프라잔 이런 식으로 성분이 좀 다른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고, P캡 계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랫동안의 처방을 받았던 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약이에요. 오래됐죠. 그래서 일단 인체 무해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널리 쓰이는 약 위주로 일단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PPI 계열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근데 P캡 계열과 비교했을 때는 P캡 계열이 성능이 워낙 우수합니다. 볼게요. 얘네들은 식사 전 복용이고 최대 효과까지 5일이나 걸려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기능적으로. 먹자마자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5일이나 걸려야 되니까. 근데 이 새로운 신약이죠. 이거는 식사와 관계없이 수시간 내 약효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시성이라는 게 좀 좋은 거잖아요. 두통약도 그렇잖아요.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또 5일 뒤에 머리가 안 아파진다라는 게 이게 좀 기능적으로 좀 아쉽잖아요. 근데 그런 쪽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얘네들은 이제 위산에 섞이게 되는 건데 위산에 약간 불안정해 가지고 약효 지속 시간이 좀 짧은데 반해서 새로운 차세대 피캡 계열의 약은 약효가 좀 오래간다는 얘기예요. 일단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이 속쓰림 때문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좀 있고 그리고 부작용도 좀 덜합니다, 다른 약물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성능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신약이 나오면은 전 세계에 있는 걸쳐 있는 의사들이 '옳다구나.' 이러진 않잖아요. 인체 무해성이라든지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 다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요번에 HK 이노엔이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3 상까지 모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시작했어요. 자 볼게요. 일본 볼게요. 이게 회색이 일본 소아위궤양제에 있는 피캡 계열입니다. 기존 오리지널 그쪽 약. 그리고 지금 PPI 계열이죠. 예, 빨간 색깔이 신약입니다. 피캡 계열.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의사들의 처방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기존의 약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좀 보니까 처음에 일본에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지금 딱 10년 됐네요. 처방을 했을 때 그 의사들도 이 약효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아직 인체 실험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2차 처방전으로 했대요. 그래서 일단 환자가 오면은 무조건 기존에 있는 약 있죠. PPI 계열 그걸 처방해 주다가 근데 그 약을 처방받고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약을 먹었는데 별로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 이 피캡 빨간 색깔 이거를 처방해 줬다는 거예요. 2차 처방. 그래서 처음에는 점유율이 낮다가 계속 처방해 주니까 환자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1차 처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4년도 기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전체 일본 소아성 위궤양제 중에서 피캡 계열이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미 인체 실험에서 증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그 성분이 이게 얘네가 이제 보케진이라는 약으로 되어 있고 이름이 보노프라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피캡 계열은 맞는데 약 성분이 좀 다르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작년도에 FDA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현재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HK 이노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은 여기 있네요, 뒤에. 자, 볼게요. 데이터를 제가 하나씩 스케줄로 다 갖고 왔어요, 데이터를. 예, 그 분기별로 갖고 왔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HK 이노엔이 이제 선보였습니다. 참고적으로 HK 이노엔은 옛날에 그 CJ 헬스케어 그쪽 회사였죠. 그걸 인제 한국콜마가 인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CJ 헬스케어는 업력이 1984년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인제 에 아무튼 거기 있는 이제 연구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듣보잡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HK 이노에는 일본과는 성분이 좀 다른 테고프라잔이라는 전혀 다른 성분을 좀 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에 런칭을 해서 이 빨간 색깔 이게 지금 점유율입니다. 처음에는 2.2%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쵸? 이것도 처음에 국내에서 출시가 됐을 때는 2차 처방약으로 의사들이 그렇게 처방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덜하고 기존 약보다도 효과가 더 좋고 약이 안 들어요 뭐 이런 환자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는 대놓고 일단 이쪽에 피캡 계열의 약을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이제 K캡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깐 피캡인데 앞으로 인제 한국 거니까 인제 K 드라마, K 컬처처럼 K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피캡 계열의 이 약이
이미 지금 검증이 되고 있다. 이런 쪽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종목은 그 뭐죠? 그 약은 아니에요. 신약은 이미 어느 정도 국내에서 임상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그쪽에다가 신청을 하자마자 FDA 통과가 됐거든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임상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HK 이노엔이 이걸 지금 FDA가 이제 임상 3상까지 모두 거치고 이번에 그것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K캡은 올해 임상 3상이 종료가 됐어요. 임상 3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이게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한 번도 빠꾸를 당하지 않고. 일단 종류가 이렇게 돼요.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비밀환성이 있고 미란성이 있고 비밀환성은 내시경으로도 안 보이는데 환자는 고통에 있는 거. 이거 통과가 먼저 됐어요. 그리고 미란성은 내시경으로 보이는 거. 이것도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임상 3상 결과가 모두 성공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또 적응증, 적응증이라는 게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통과가 돼서 더 이상의 이제 FDA에다가 뭐 데이터를 그쪽에서 요구해가지고 뭐 저기다가 주고 뭐 이럴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회사 쪽의 스케줄이에요. 일단 올해 4분기, 지금 4분기잖아요. FDA 그 신약 허가 신청 제출 예정했고 이미 제출한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북미 지역의 독점적 개발 판매 파트너사인 세벨라라는 데가 있어요. 세벨라 파마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쪽에 그 HK 이노엔의 임상 데이터를 이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공유를 했고 얘네가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과거에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승인까지. 승인까지 1년 소요가 되는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잖아요, FDA가. 그래서 미국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유럽도 뭐 특별한 뭐 허들 없이 진출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파트너사도 이미 다 정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 얘기를 할게요. 관세가 없습니다. 미국에 수출이 되더라도 관세가 없는 게 얘네가 이거는 로열티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설비 막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배에다가 선적해가지고 수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비용 문제가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이 공장 증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죠.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도 뽑아야 되죠. 그 재고 관리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미국에다가 야 내가 기술료를 줄 테니까 그 로열티를 내가 줄 테니까 로열티를 받고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팔아. 그래서 뭐 하나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로열티를 받는 거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변수도 없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잡힌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HK 노인이 거의 이제 국내 쪽 시장에서 돼 있고 그리고 완제품을 저쪽 해외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 일부 판매하는 것도 좀 있는데 매출 규모가 크진 않아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것이 승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쪽 해당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의 파트너사가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공장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비단에서나 어떤 비용단에서의 리스크는 없다. 아무튼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그쪽에도 뭐 보험 코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놨고 요번에 승인만 딱 떨어지면 곧바로 이제 제조가 들어갈 걸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본에 있는 복해진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미 기존 약이 똑같은 약이 FDA 승인이 나왔고 후발주자로 진출하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510P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아니고 그건 동등성 검사를 하는 거고 얘들은 NDA예요. 완전히 신약 허가 신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럼 서로 약효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비교를 했는데
일본에 있는 보케지나보다 SK 이노엔의 그 K캡이 성능이 더 좋은 걸로 일단 그 임상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볼게요. 이 산도가 있어요. 산도 이제 pH 4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오렌지 정도. 오렌지 정도의 산, 그 정도 보통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이게 위궤양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조금 이제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정도 이상의 약효 도달 시간이 보케지나는 4시간이나 걸리는데 케이크면 1시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약효 도달 시간 그리고 효과가 훨씬 빠르더라는 거. 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네, 여기서 끝났다라고 봐요. 두 번째는 야간에 잠잘 때 이 산 억제 효과도 K캡이 앞서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 부작용이죠. 그것도 K캡이 더 낮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효과가 더 우수한 걸로 아시아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그냥 HK 이노엔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첫 번째죠. 약효 도달 시간이 더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게 지금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하고만 이제 비교를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마다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또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임상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의 침투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그려봤어요. 2027년도부터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올해 연말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 이제 허가까지 떨어지는 게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2026년도 하반기 정도에 완전 승인이 나오고 그러면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매출이 잡히는데 뭐 이게 억 원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로열티 매출입니다. 그러면 계속 가다가 이제 32년도까지 피크를 찍겠죠. 한 4,200억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열티 매출액은요. 이게 순이익이야 영업이익이에요, 그냥. 보통 이제 매출액이 나오면은 매출액에서 90%는 뭐 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뭐 판매 관리비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잖아요. 물류 비용 이런 거. 근데 애들은 로열티 매출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영업이익이 만약에 2,500억 원의 매출액이 나왔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도 거의 2,500억에 가까워요. 약간의 뭐 다른 뭐 비용이 좀 첨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구조예요. 예. 그러면 지금 HK노엔의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 기준 882억 원이에요. 882억 원이 여기에서만 2030년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만 2,500억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2032년 이후에는 제네릭이 좀 출시가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지널 약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는 2032년도까지 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제네릭이 이제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시뮬레이션을 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침투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내가 이걸 갖고 온 게 지금 실적 보고 야 우리가 뭐 2030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게 아니고요. 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장의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FDA 통과가 됐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결국은 이제 향후 미래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
숫자가 많아버리면 시장의 관심도가 분산이 될 수 있잖아요. HK 이노엠 말고 없어요, 지금. 지금 스케줄상,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승인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가장 기대가 큰 것이 이제 코오롱의 이제 티슈진 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년도에 일단 FDA가 들이대보고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게 2028년도 이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가 되겠죠. 내년에 뭔가 미국에다가 이제 뭐 자료 같은 경우를 제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관심도를 어느 누군가가 혼자 다 이렇게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좀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이제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상 3상이 끝나가지고 FDA 승인을 기다리는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이고 뭐고 간에 그거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시선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FDA 승인 이제 허가 신청을 하는 기업은 지금 가장 빠른 게 HK 이노엔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말이 됐던 늦으면 뭐 내년 연초가 됐던 그쪽에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그러니까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가 떨어지는 그 1년 동안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좀 굉장히 좀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업에 투자해서 잃을 게 없어요. 왜? 실적이 고성장 중에 있어요. 지금 K캡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FDA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PR이 높지도 않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 제약회사 같은 경우 PR이 뭐 30에서 60 되고 막 이러잖아요. HK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승인 딱 그러면 곧바로 거기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지고 그 제조가 들어가지고 미국부터 판매가 되는데 이 세벨라하고 2021년도에 이미 계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제 6,400억 정도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이건 기술 수출이고 그다음부터 단계별로 판매량에 따라서 로열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둘 다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기술 수출은 단계별 예를 들어서 뭐 임상 1상이냐 2상이냐 3상 거쳤냐 거기에 따라서 수출료를 또 받고요. 그 뒤에는 판매량에 따라서 런닝 개런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진짜죠. 요건 뭐 일회성으로 나오는 거고 기술 수출은 요거는 이제 런닝 개런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벨라가 굉장히 열심히 할 거예요. 자기들이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계약이 다 끝나가지고 이미 통과만 되면 곧바로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이제 늦어지거나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 대상도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제부터 좀 하나씩 SK 이노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고 또 수액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건데 얘네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CJ 헬스케어를 인수를 하면서 그쪽에서 같이 이제 컨디션하고 헛개수도 같이 이제 딸려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아까 그 K캡 국내 최초로 출시를 해서 여기서부터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올해 4분기 안에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이게 신청이 국민연금이 한 6%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순환기, 당뇨질환, 이 소화기 쪽에 K캡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분산이 좀 잘 되어 있고 재무 안정성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 있고 자산 현황 이게 이제 무형 자산이 약간 CJ 헬스케어를 이제 인수하면서 영업권을 갖고 와서 무형 자산이 높은 거고 이건 뭐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상각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재고 리스크도 없어요. 재고 자산이 9%밖에 안 되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3.2니까 재고에서 말썽을 이유는 없고 매년 꾸준한 이제 성장을 좀 보여왔어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겠죠. 이것은 이제 마진율이 높은 제품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잖아요. 분야별로 실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K캡이에요. K캡은 이제 소화기 쪽에 있는데 소화기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실적이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미 이 처방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분기별로 보면은 올해 전년 3분기 대비 무려 30%가 또 증가했어요. 여기 이제 1, 2, 3분기가 올해 실적. 그래서 그 연간 실적도 좋고 최근에 올해 분기 실적도 좋기 때문에 처방 건수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 점유율이 아직 이 K캡이 보시면은 점유율이 이거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요. 이게 기존 약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니까 기존 약을 잠식해 나가는 거. 일본을 볼까요? 일본 지금 40%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4년 일찍 버케지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점유율이 25%가 아니라 40%로 올라가겠죠. 따라서 그 지금 빠르게 시장을 지금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력 사업이라고 하는 K캡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엔 소화기 보겠습니다. 순환기. 순환기도 연간 실적 갑자기 좀 좋아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령제약이랑 제휴를 맺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약사들마다 자기들의 킬러 제품들을 상호 공동 마케팅하자 그래서 HK는 그 보령제약의 카나브 패밀리라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고혈압 치료제. 요거를 자기들이 받아와 가지고 대신 팔아주고 대신 수술 먹는 거죠. 반대로 보령은 HK 이노엔의 그 K캡 그거 가져가지고 팔고 그래서 공동 마케팅을 하면서 점유율을 계속 이제 넓히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갈 겁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뇨 신장 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원래 그 글로벌 오리지널 약이 있어요. 아스트로제네이카의 포시가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제네릭이 나오면서 가격이 안 되잖아요. 제네릭이 30%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약효는 똑같고 그래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철수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철수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좀 다시 이제 반등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다른 약을 또 취급을 하면서 아무튼 국내 시장에서 공급 중단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약으로 대체가 되겠죠. 당뇨 신장은 전체 매출 비중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SK 이노엔의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수액제를 보겠습니다. 수액제는 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고령화 때문에 기초 수액제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면은 병원의 입원 일수가 점점 증가하는 그 구조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거를 개발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죠. JW 중해제약이랑 JW 중해제약이랑 대한약품 그리고 HK 이노엔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도 14%의 매출 성장이 일어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H&B 쪽에서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근데 그거는 HK 이노엔의 문제는 좀 아니고요. 제가 방송할 때는 또 문자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방송할 때는 좀 운영자분이 문자 보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좀 있었냐면은, 얘네가 지금 이거를, 이 무균 충진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무균 충진을 이제 다른 업체가 좀 합니다. 삼양에서 하는 건데, 삼양 패키징 이런 데서 하는데, 얘네가 뭔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좀 변질이 됐나 봐요. 그래서 변질이 돼가지고 리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HK 이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리콜 비용이라든지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삼양 패키징으로부터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4분기 실적에 아마 돈이 좀 환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헛개수하고 피로고 이제 새싹보리 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음료나 이런 것들은 살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열 처리를 하면 그 향이 고유의 향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균 압축 처리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그걸 처리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건데 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회성 악재, 일회성 악재인데 일회성이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삼양 패키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삼양 패키징한테는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동원 시스템즈였습니다. 예. 보상이 이제 4분기 때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요런 흐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2분기 때는 아까 그게 한 200억 정도가 날라갔어요. 이거 떨어진 게 아까 음료 있잖아요. 음료. 이것 때문에 매출액이 200억이 나올 게 안 나오고 비용은 추가되고. 왜냐면 그거 환수하려면은 그 물류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고 3분기 때는 나와야 될 백신 쪽의 실적이 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백신도 얘들이 입찰에 성공을 해 가지고 실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덜 나왔다 그래서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근데 이것은 이연되는 거죠, 실적이. 실적이 원래는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한 50억 정도가 좀 덜 나왔다 그래 가지고 요거는 4분기 때 이연될 것 같아요. 나와야 될 실적이 안 나왔으면 그다음 분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요 떨어진 것들은 나중에 돈을 인제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는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음료 리콜 손실 이건 돈 돌려받는 거죠. 그런 부분이 괜찮고 돈을 만약에 안 돌려주면은 동원 시스템즈는 대형 거래처를 잃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에 평판도 안 좋고 걔네들이 OEM 기업이잖아요, 이게. 외주 사업을 하는 건데 고객한테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선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뭐 사업 포기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이고 있어요. 보상금 그 부분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아까 3분기 때 나왔어야 될 게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만간 나오겠죠. 화이자하고 코로나 백신 유통사로 일단 낙찰이 좀 됐어요. 그래서 1년 내 최소 한 100억 정도가 이거는 뭐 그냥 용돈이죠. 용돈 하나 더 들어오는 건데 3분기 때 안 들어와서 4분기 때 들어오겠죠. 뭐 이런 게 좀 있었고 이제 유럽에도 이제 기술 수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제 FDA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일사천리로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워낙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인제 유럽 쪽 진출을 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인제 그 승인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진출하게 되면 그래서 유럽 시장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에 인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인구가 훨씬 많은 그 중국, 인도 그 뭐 전체 동남아시아 쪽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진출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일본에 있는 버케지나는 유럽에 아직 진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유럽 시장도 선점이 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실적은 뭐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4분기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3분기 때 나왔어야 될 실적이 덜 나왔고 그리고 그 음료 리콜 사태에 대한 보상금이 그 실적으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냥 순이익으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영하는 방식대로 되는데 아마 환급 비용은 순이익으로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 순이익으로만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은 반영이 안 되고. 영업이익은 4분기 때가 전년 동기 대비 44%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은 이런 꾸준한 이제 실적 성장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아직. 그 K캡 있잖아요. K캡 아직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그 승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실적 전망치를 가져와서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는 이제 변경이 일어나겠죠. 특히 2027년도부터 판매가 시작되게 된다면은 뭐 초기에는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큰 게 열린다는 것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검증된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제품도 성분이 좀 다르겠지만 뭐 일본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순이익은 연평균 22%씩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PR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 2026년도 PR이 14.9밖에 안 돼요. 제약회사, 그냥 중견 제약회사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 제약회사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 제약회사는 30% 이상. 왜냐면 그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30 그리고 60 PR이 원래 그래요. 그렇지 않은 중견 제약사 같은 경우는 PR이 20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PR도 낮은 지금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 다 올라가지고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건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